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흔히 우리 몸을 그냥 여러 장기들이 모여있는 생물학적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룰 이 해설 자료에서는 시각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완벽하게 계획돼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엄청난 규모의 마이크로 소도시라고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수십조 명의 시민들이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완벽한 물류 시스템이랑 에너지 발전소가 팽팽 돌아가는 그런 메가시티 말이죠. 오늘 우리는 가장 깊숙한 세포의 세계로 쑥 들어가서 이 도시가 도대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계되어 있는지 제대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정말 완벽한 거대 도시로 굴러간다면 어떨까요? 이 도시는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고 자원을 나르고 또 어떤 연료로 발전소를 돌릴까요? 오늘 탐험할 세 가지 핵심 인프라가 바로 이겁니다. 도시 공기를 맑게 해지는 환기창, 산소랑 영양분을 빛의 속도로 쏘아주는 물류고속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발전소의 비밀까지 순서대로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도시가 숨을 쉬는 곳, 환기창부터 열어보죠.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은 우리 도시의 최전방 경계선, 바로 폐입니다. 지금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공기가 쑥 들어가는 폐포, 그러니까 이 환기창의 두께를 보면 진짜 흥미롭거든요. 이 폐포는 단층 편평상피라는 걸로 덮여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납작한 타일 모양의 세포가 딱 한 겹으로만 깔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얇은 유리창을 달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밖에서 들어온 신선한 산소하고 내부에 쌓인 탁한 이산화탄소가 그 어떤 방해물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싹 교환돼야 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스 교환 과정이 우리 도시의 재정을 단 1원도 안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단순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들이 돈처럼 쓰는 ATP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이걸 단 하나도 소모하지 않는 수동 수송 방식이거든요. 그냥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기체가 물 흐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원리예요. 우리 몸이 맺은 진짜 완벽하고 비용은 제로인 궁극의 자유무역협정인 셈이죠. 세포막 구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세포막은 물을 싫어하는 꼬리랑 물을 좋아하는 머리를 가진 인지질 이중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물질은 이 깐깐한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산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작고 기름과 친한 지용성 기체들은 이 이중충의 틈새를 아주 유유히, 그것도 엄청 매끄럽게 통과해버립니다. 에너지를 억지로 쓸 필요도 없고 무슨 특별한 전용 통로를 거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제 제2막입니다. 숨을 들여 마셨으니 이걸 배달해야겠죠? 물류고속도로와 심장 엔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산소가 무사히 환기창을 통과해서 도시 안으로 싹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 산소를 저 발끝까지 배달해줄 강력한 물류고속도로 순환계로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속도로의 한가운데에는 생명의 펌프, 심장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그런데 심장을 그냥 피를 짜내는 쿵쾅거리는 기계 펌프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장은 심근이라는 특수한 근육세포들로 꽉 짜인 고도로 동기화된 전자식 엔진에 훨씬 가깝거든요. 피를 제대로 뿜어내려면 수많은 세포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동시에 쫙 수축해야 하는데 도대체 이 타이밍을 어떻게 맞추는 걸까요? 그 비밀이 바로 세포들의 연결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심장 근육세포들 사이에는 계제판이라는 아주 특수한 부위가 있어요. 이게 세포랑 세포를 물리적으로 단단하게 꽉 묶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계제판 안에 있는 틈새 이음, 즉 갭정션입니다. 이 미세한 터널을 뚫고 이온들이 세포에서 다음 세포로 그야말로 빛의 속도로 쏟아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 덕분에 전기적 신호가 중간에 막히는 일 없이 쫙 퍼지면서 완벽한 전기적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개의 미세한 세포들이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단일 유닛으로 쿵쾅대며 박동하는 겁니다. 이 틈새음을 통해 이온들이 직접 넘어가니까 수많은 독립된 심근세포들이 단 0.1초의 시차도 없이 동시에 펄떡일 수 있는 거죠. 아까 환기창으로 들어왔던 그 산소가 바로 이 엄청난 박동에 올라타서 우리 도시 구석구석에 있는 발전소로 로켓처럼 쏘아지듯 배달되는 거예요. 진짜 경이롭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제3막 발전소와 그 연료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고속도로를 타고 배달된 산소가 도시의 각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즉 발전소에 도착했습니다.
산소가 왔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연료를 태워야겠죠. 과학자들은 이 연소 과정을 호흡률, 짧게 RQ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데요. 호흡률이 뭐냐면 대사 과정에서 내가 쓴 산소의 양 대비 만들어서 내뱉음 이산화탄소의 양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오늘 어떤 연료를 몸에 넣었느냐에 따라 필요한 산소의 양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쉬어야 하는 숨의 질과 양 자체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연료별로 수치를 한번 쫙 비교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태울 때 이 호흡률은 딱 1.0이 나옵니다. 산소를 10개 들이마시면 이산화탄소를 딱 10개 뿜어낸다는 뜻이죠. 비율이 아주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고기 같은 단백질을 태울 땐 이 수치가 0.8로 내려가고요. 진짜 흥미로운 건 아보카도나 삼겹살 같은 지방을 태울 때는 이 수치가 0.7 바닥까지 뚝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호흡률이 0.7이라는 게 생리학적으로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호흡률을 계산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게 바로 소비된 산소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다는 건 똑같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 분모값, 즉 훨씬 더 많은 양의 산소를 왕창 끌어다 써야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지방이 엄청나게 압축된 훌륭한 에너지원이긴 하죠. 하지만 이 연료를 제대로 활활 태워서 발전소를 돌리려면 여러분의 환기창과 고속도로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산소를 미친 듯이 퍼날라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 엄청난 통찰을 주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보통 내가 오늘 점심에 뭘 먹을지 고민하는 거랑 내가 지금 숨을 어떻게 쉬고 있는지를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마이크로도시의 원리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오늘 접시 위에서 빵을 선택하느냐 아보카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포가 당장 요구하는 호흡의 물류 시스템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식단 선택이 내가 쉬는 숨의 생리학적 질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바깥쪽 환기창의 그 얇디얇은 세포막에서 시작해서 빛의 속도로 쫙 맞춰지는 심장의 완벽한 박동을 지나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 휙휙 달라지는 발전소의 산소 소비량까지 우리 몸은 진짜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경이로운 메가시티 그 자체입니다. 자, 이 모든 연결고리를 알게 된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싶네요. 여러분은 오늘 수십조 명의 시민들이 살아 숨쉬는 여러분만의 이 마이크로 소도시에 과연 어떤 연료를 공급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는 다음번 식사가 어쩌면 여러분의 바로 다음번 숨결을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흥미로운 해설 자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